수혜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가격이 1% 변할 때 수혜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화하는 건데, 얘만 그 상단 박스에 보면요, 요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죠? 예, 이건 절대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하고 수혜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5%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10%가 변할 때 마이너스 5%잖아요. 줄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0.5가 나와요. 그죠? 요 나중에 탄력성 계산할 때는요, 요 자체에서 계산할 때는 분수식에서는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 요즘은 이런 것도 내요. 올해 투자론에서는 수익성 지수라는 것에 대한 식이 있었는데 식에 대한 표시를 반대로 분모하고 분자 읽는 거를 반대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2개를 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대신에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읽을 때는 밑에서 올라가고요. 계산기를 찍게 되면 반대로 찍으면 돼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0.5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계산 값을 구할 때 불편하잖아요.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의 부호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앞에 마이너스를 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이라고 명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으로 명시가 되는 거는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원점이 있었을 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양수하고 음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요 3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죠. 얘는 원점에서 각각 3칸 떨어져 있잖아요. 둘 다. 그렇죠? 이거를 굳이 부호를 가지고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생략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하면 부호 자체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부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줘요. 계산할 때 단 절대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성 수치가 지문에 깔려 있을 때 마이너스의 부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과 수혜량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개념이다라고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탄력성에 대한 부분에서 크기가 있어요. 탄력성의 크기가.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가격이라는 게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러면 얘가 상승하면 여기 있는 요 수혜량이라는 애들은 변한다는 얘기죠. 변할 때 수혜량이 10%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요. 15%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또는 5%가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얘가 상승했을 때 얘가 지금 전부 다 감소 함수로 표시가 되죠.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얘가 상승할 때 얘가 다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왜 그렇다? 아까 우리가 해봤잖아요. 아까. 그 반비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무슨 법칙을? 수요 법칙을.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면 얘가 전부 다 감소함수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하락하면 얘가 전부 다 증가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10% 변했을 때 얘가 10% 변했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이 같죠. 예. 그걸 우리가 수치화시키면은 10분의 10이니까 얼마겠어요? 1이죠. 이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수혜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얘가 10% 상승할 때 수혜량이 15%가 감소했죠. 그러면 10분의 얼마가 돼요? 15니까. 계산하면은 1.5
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1보다 크겠죠. 예, 1보다 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애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무슨 변화율이 크다란 얘기예요. 수혜량의 변화율이 크다란 얘기예요. 자, 근데 얘가 10% 변할 때 얘가 5%가 줄었어요. 그럼 10분의 5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0.5가 나와요. 0.5는 1보다 작아요. 이거를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이 있을 때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무슨 변화율이 수혜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예요. 이 경우가. 자, 그럴 때 이렇게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주로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필수제, 얘네들이 사치제,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쌀 20kg짜리 있죠. 20kg짜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만 원? 자, 쌀이 20kg고 가격이 10만 원일 때 사람들이 소비하는 총량이 있죠. 네, 총량이 가능해서 한 10만 kg 정도 소비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는데 이 10만 원짜리가 15만 원으로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면 여기 있는 10만 kg로 소비했던 양에서 1만 kg로 확 줄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또 어느 날 갔더니 10만 원짜리 애가 이게 5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10만 kg 소비하던 게 30만, 40만 kg가 늘어날까요?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양의 소비에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 필수제들이에요. 애들이. 이건 우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소비하는 양의 변화가 크지 않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나타난다 그러고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탄력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쌀이나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은 가격의 변화가 있더라도 소비하는 양의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용어상에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요, 매년 가격을 올리면서 이득을 더 취하는 경우죠. 이거는 올려도 사람들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매년 가격 담합을 해요. 그래서 매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그거는요, 아이스크림 시장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밀가루 이 시장도 똑같고 거기가 다 과점 시장이에요. 공급자가 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가격을 담합해 갖고 매년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 폰이죠. 핸드폰. 필수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이동통신 3사가 매년 가격 담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그것도 과징금 부과받고 그러는 거예요.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상태다? 비탄력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주택이 있죠. 얘는 필수제겠어요? 사치제겠어요? 이건 필수제겠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주택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임대업자들이 있죠. 임대업자들은 매년 보증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료를 갖다가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차자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이거 거부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사람들은 많지 않죠. 다른 곳에 소비하는 양을 줄여서라도 이거부터 맞춰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왜 올려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어요? 이거를. 여기 있는 요 임대주택이 있죠. 이거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없어요. 즉 대체제라는 게 없어요. 대체제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대신해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주택에서 주는 효용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런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필수제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대부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요. 대체제라는 게. 된장, 고추장, 간장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소비가 어떻게 나타난다? 비탄력적으로.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적으로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뭐다? 그게 대체제예요. 무슨 제와? 대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7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3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의 리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결정 요인이라고 있죠. 별표하는 거예요. 별표할 때,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그라미 A에 보면 대체제의 존재 유무라고 돼 있죠. 예, 대체제가 많이 존재할수록 어떤 재화의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 연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는 대체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쭉 내려가면 G에 가면 시장의 세분화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요것도 기억해야 되죠.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대체제 유무예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 돼요. 둔감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장의 범위를 나타낼 때요. 아이스크림이 있고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요. 어느 게 대체제가 많겠어요? 아이스크림하고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어느 게 대체제가 많다? 에? 김천영, 어느 게 대체제가 많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빼고 얘기해봐. 얘가 많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팥빙수 정도밖에 없어요.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에서 B, 이게 나간 애들이 있죠. 그죠? 얘네는 딸기 아이스크림 말고도 종류가 30가지가 더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런 거예요. 주택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을 세분하면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나눠지죠. 이 안에 가면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대체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대체제를 찾기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세분화라는 게 이해하시겠나요? 그게 그 73페이지 하단에 가면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뒤에 시장의 세분화라고 돼 있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냥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고 구별을 할 때 여기 있는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무슨 제하냐면 사치제라고 그러죠. 사치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치제가 뭐가 있겠어요? 사치제. 마트에서 세일하면요. 세일 전단지가 날라와요. 그죠? 전단지 일면에 등장한 애들이 사치제예요. 전단지 일면에. 그러면 그때 얘네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 제일 많이 실린 애들이 누구냐면 남성 정장 있죠. 모피 코트 있죠. 이런 게 여기 실리는 거예요. 사진이. 원래 가정에서 이 가게에서 소비할 때요. 맨 마지막에 소비하는 게 남성 정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못 사는 거예요. 한 벌에 80만 원, 100만 원씩 하면 그거를 가게에 들어오는 월 소득이 뻔한데 그걸로 양복을 사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80만 원짜리 또는 100만 원짜리가 80% 세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면 살 수 있어요? 2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 3개월 또 할부 끊으면 쉽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사치제들은 가격을 대폭 인하해 줄 때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혜량의 변화율이 엄청 큰 거예요. 가격 10% 할인해 주면 80% 할인해 준다 그러면 가격 늘어나는 소비량은 한 200%, 300%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정기 세일할 때 얘네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소비 안 하니까. 평상시에 모피코트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는데 이때만 50피스 한정했을 때 한 10만 원에 판다고 해보세요. 쫙 줄 서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 애들이 무슨 죄와 사치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오를 때는 반응 안 해요. 어떨 때? 내려줄 때. 그죠? 오를 때 더 오르게 하면은 우리나라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죠. 비쌀수록 더 소비가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명품 중에서 소개한 대로 그 루이 뭐 이렇게 땡땡 나가는 애 있죠. 예, 걔네는 요즘은 좀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매출이 왜 많이 떨어졌냐면 그게 3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길거리 가다 보면 3분에 한 번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명품이라는 건 희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로 가는 뭐 브랜드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일로 가는 것도 있죠. 뭐 이런 브랜드, 명품 브랜드 쪽으로 소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우리가 일단은 이제 가격 탄력성에서요, 탄력적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었다. 비탄력적. 그 의미만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탄력하고 비탄력이라는 표현이 뒤로 가면서 계속 되풀이가 돼요. 이거를 내가 구별을 못하면 뒤에 나와도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고 비탄력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서 수요량의 변화가 작게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애들이 필수제. 그럼 이 필수제들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체제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셔도 충분해요. 그 정도만. 자, 그래서 이제 탄력성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중간에 예제 하나 있죠. 거기 보면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을 때 거기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대체제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라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아까 했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무슨 변화가 작다. 수요량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필수제들은 오르든 내리든 간에 소비하는 양의 크기가 별로 없잖아요. 움직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써드리는 거예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무슨 변화율이 크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무슨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출제 패턴이 뭐냐면요. 지금은 5번에 얘가 맞는 지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다음에 들어올 때는 얘가 틀린 지문 한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신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출제자들이 이 지문이라든가 이런 걸 선도를 할 때는 검증된 지문을 활용을 많이 해요. 이미. 여기서 이 표현만 바꿔주면 하나의 또 지문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 두시면은 무난하다는 얘기죠. 그것만. 그래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했어요. 소득하고 뭐 교차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요. 5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죠. 거기 가면 거기를 이제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알아둬야 돼요. 별표 하나 하시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로, 공급량의 변화율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는 이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왜냐하면 얘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니까. 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공급 법칙을. 자,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얘네도 크기를 나눠보면 완전 비탄력적에서부터 완전 탄력적인 것까지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가격이 만약에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15%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얘가 10%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얘가 5%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수요하고는 반대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얘가 전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죠? 이게. 그 얘기는 무슨 법칙을 반영했으니까? 공급 법칙을.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강의실이 제가 볼 때는 외부하고 이 저기 창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공기가 약간 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여행을 떠나요. 이게 공기가 무겁고 그러면은 잠깐 깜빡만 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앞에 하얀 막이 하나 쳐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시선 처리만 돼 있고. 그죠?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아주 심했던 사람은 눈 뜨고 자던 사람도 있었어요. 노란색 강의하는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50대 노총각이 있었는데 처음엔 못 느꼈어요. 근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시선이 한쪽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앞에 가서 알짱알짱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아닌가? 그래갖고 여기를 한번 지워봤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뚫어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요 주변에서 이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거죠. 그게 이제 보고 얘가 이제 눈 뜨고 자고 있는 거라니까 이제 주변에서 웃기 시작한 거예요.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깬 거예요. 깼는데 제가 그 모습 보고 또 쓰러진 게, 깨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니까 일단 따라 웃고 있더라고요. 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뒷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웃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뒷사람은 그 얘기 듣고 또 쓰러지고 있고, 본인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전방 경계초소에서 이렇게 습관이 그래갖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앞에다 앉혔어요. 앞에다가. 저쪽에 있으면은 시선 처리가 되는지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졸음이 오면 참기 힘들어요. 그죠? 이게 집중력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단 공부는 공부지만, 아이고, 아직 시간도 많은데 뭐 이래가면서 하다 보면 금방 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벌써 다음 주 되면요, 합격자 발표해요. 지난 시험. 에? 이번에 시험 본 양반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가 제가 이거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체감을 못 하다가 그냥 휙 가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 쓰듯이 쓴다고요, 시간을. 이 양반들이. 언제까지 물 쓰듯이 쓰냐면 내년 5, 6월 달까지 그냥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얘 한 3개월이면 내가 끝낼 수 있지, 뭐 이런 자신감을 갖고. 그게 3개월이 안 된다고요, 이게. 과목이 쉽다라는 거는 선생이 쉽다는 거지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작은 과목도 이번에 2차 과목까지 다 들어보셨죠? 그렇잖아요. 그 뭐 공시제법이나 중개사법이나 분량 작다고 얘기를 해요. 작지만 그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작다는 얘기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것도 책 한 권이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략을 잘 짜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1차가 궤도에 올라가야 돼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민법 위주로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한 70, 80%할 때 얘도 한 20, 30%만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한 5월 달 됐을 때 밸런스가 맞춘 상태에서 2차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2차가 끝나야. 그렇죠? 이게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합격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저기 언제요? 내년 시험에 떨어지면 내년에 저기 여기 대전 저기 상권이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대전에 백화점 있어봐야 뭐 여기 롯데도 있죠. 롯데 그 저기 세이백화점 뭐 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백화점에서 이렇게 통로 있을 때 이쪽에서 카트 밀고 가고 이쪽에서 카트 밀고 갈 때 여기는 불합격자, 여기는 합격자. 누가 방향을 틀어요? 불합격자가 방향을 틀어요.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그러면 합격자는 또 죽어라고 쫓아가가지고 확인 사살 한번 꼭 해요. 떨어진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됐어? 꼭 물어봐요. 이거. 그러면 그런 모습 꼴 보기 싫으니까 대전을 벗어나서 세종시로 가든 어디를 가든 다른 지역 가서 쇼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전 지역의 매출이 줄죠, 이게. 네?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 여기서. 그죠? 간단한 거예요. 아, 이거 떨어지면 당분간 지역사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지심에서 사람들이 다 내가 떨어진 걸 알 것 같은 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본인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꼭 나타나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학원에서 가다반을 줘요. 가다반을. 가다반으로 채점해 보니까 그 양반이 떨어진 걸로 나온 거예요. 2개가 부족해서. 그래서 모든 연락을 끊고 집에서 치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차마 안 받을 수 없는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받았어요. 근데 얘기하는 과정에 아니 근데 저 그거 확인해 봤어. 그때 우리 왜 시험장 앞에서 받았던 거 그중에 몇 개가 잘못된 답이 있었대. 그래? 그러면서 들어가서 산업인력당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가다만 나온 곳 있죠. 다시 맞춰봤더니 하나가 남는 거예요.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그 폰에 있는 거 다 풀고 모든 전화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럼 바로 어디로 뛰었겠어요? 학원으로 간 거죠. 학원으로 가고 누가 되고 누가 안 됐는지의 명부를 확인하는 거죠. 쭉 해가지고.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면 모든 게 덮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기 그 사단 때문에 남편은 1차가 되고 부인은 떨어졌잖아요. 부인이 그 되시는 분이 한 걱정이 뭐냐면 1년 동안 시달릴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는 거죠. 거기는 1차가 되고 여기는 다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돼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 금방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벌써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3번째 만나는 거예요. 3번째. 3번째 만나는데 아직까지 얼굴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등록을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마 1월 달이나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월 달에 얼굴 한번 보여주고 또 안 보여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가끔 학원에 놀러 올 거예요. 학원 잘 있나? 뭐 공부 잘하고 있나? 그리고 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중요해요. 이번에 그 기본 용어부터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지나면 오전 수업 마치면 남아서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오래 공부하기가 힘들면 여기서 얘기해서 학원 요 주변에 식당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점심 먹고 그날 배운 거 1시간 정도라도 복습하고 가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집에 가서 복습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걸요. 그게 가면은 이런저런 걸리는 일이 많잖아요. 공부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면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여기서 남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의 이 반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으면 합격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노는 분위기면은요 진짜 뭐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전 수업 마치면 남아서 공부하라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뻔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시고. 자, 얘가 이제 상승할 때 얘가 이제 증가해요. 그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이 변화하고 이 변화가 같죠? 예, 네, 같으니까 얘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를 1로 표시하고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양의 변화율이 같은 거예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5% 변했죠.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10분의 15니까 얘 1.5 나오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예, 탄력적인 거예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5% 변했으니까 0.5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애들이 일반적인 공산품이고요.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농축산물이에요. 자, 일반 공산품이 있죠. 뭐 비누나 치약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공산품하고 농축산물을 비교할 때, 그렇죠? 어느 게 생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 파동, 소고기 파동, 배추 파동 이런 파동은 겪어봤어도, 그죠? 비누 파동이나 치약 파동 이런 건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파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뭐겠어요? 얘네는 생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네가 무슨 반응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을 조절하기 쉽지가 않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그날 흉작이 들어서 뭔가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폭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그래서 배추 파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김장 막 해야 되는데 배추가 뭐 잘못돼가지고 작황이 잘못돼가지고 양이 부족해가지고 다음 뭐 고랭지 배추가 나올 때까지 한 몇 개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그때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부동산 있죠. 주택. 주택은 성격이 공산품하고 유사하겠어요? 농축산물하고 유사하겠어요? 주택은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들어요? 많이 걸리잖아요. 얘하고 같죠, 얘하고. 농축산물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비탄력적이라고요. 공급에서. 네? 지어서 시장에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네? 얘네는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만 하더라도 라면이나 이런 거 바로바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추라는 것을 라면 찍어내듯이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배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뭐가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 7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그래프 밑에 보면 니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다 또 별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같이 시험에 물어봐요. 그러면 결정 요인 중에 보면요. 첫 번째가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생산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기간. 이게 짧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이게 길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택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파트 공급하라고. 한 달의 시간에는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공급을 늘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한 3년 주는 거예요. 그럼 공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 기간이 짧게 주어지면은 공급을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고 길게 주어지면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예, 이 기간이 짧으면 이게 탄력적이 돼요. 이게 길면 비탄력적이 돼요. 얘하고 반대죠. 잘 보시면 이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어느 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요? 라면 생산하고 여러분들이 배추를 생산할 때 어느 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게 들어요? 라면이 훨씬 짧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농축산물은 재배해서 아니면 지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리죠. 하나 만들 때. 그러니까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하고 얘하고 의미가 틀린 거예요. 어? 얘하고 얘하고. 이걸 시험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출제하죠. 이거 출제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도 당연히 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생산 기간이 있죠. 무슨 기간?
생산 기간을 짧게 주면은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라면도 찍어낼 때 하루에 예를 들어서 5만 개 공급을 늘려라 그러면 하루 사이에 어떻게 공급을 5만 개씩이나 늘리겠어요. 그죠?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공급을 많이 늘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 생산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거는 물건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구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지금 그래서 많은 거 아니고 우리 저기 여사님은 이걸 잘 그렇게 참 이게 한숨을 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인사를 한숨으로 해야 해요. 그죠? 한숨하면서 인사하고서 출발하는데 한숨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바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걸 체킹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쉬는 시간에 여기 김찬이가 주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기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같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여기 쑥스러우니까 또 못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물어봐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소를. 그러면 처음에 와서 이거 물어봤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마 선생님 앞에서 설명해 줬는데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고 돌아갔는데 여전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고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선생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생소한 용어인데 한 번에 들어서 그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과목의 선생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합격하고 이 바닥을 뜨는 거예요. 그죠? 응? 아니 여기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오래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 그죠? 내년엔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지금 계신 인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률에서. 에? 그렇잖아요. 한 분이 누락이 되면 80%에 된 거예요. 다 돼야 100%예요. 그죠?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늘어요. 하면 할수록. 근데 안 하고 혼자만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줘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 그죠? 가끔 이렇게 해서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으니까 아는 걸로 알고 넘어가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듣고 외운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고민을. 그래야지 이게 뚫린다고요, 이게. 이걸 갖고 자꾸 글자 따갖고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맥이 내가 원하는 문맥대로 나오진 꼭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전체적인 생산 기간이고 이 물건 하나를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 대비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안 하잖아요. 그죠? 더 들어가면은 우리 여사님도 뭐 쓰러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못하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용어만. 그죠? 이 공급의 가격탈 이거 결정 요인 할 때, 자, 우리가 앞에서 이거 배워봤죠? 부증성이라고 배워봤죠? 물리적으로는 양을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용도의 뭐를 통해서 다양성.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를 변경해서 용도를 변경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있는 농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용도에 전환하려고 그러면 뭐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쉽게 해주다 보면 무분별한 어떤 투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규제를 한단 말이죠. 이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은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이 어렵겠죠. 그러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공급을 쉽게 못 늘리니까. 그래서 거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결정 요인을 보면 자, 용도 변경 가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죠. 근데 그걸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물리적으로는 안 돼요. 그죠?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용도 변경이 쉬우면 탄력적인 거예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을 많이 쉽게 늘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은 공급을 쉽게 못 늘리겠죠. 그러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게끔 또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뒤로 쭉 이제 넘어가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문제 나온 거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내용으로 문제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줘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면 뭐 계산 문제 뭐 이런 거 보이죠? 예, 그런 거 전혀 신경 지금은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해보시면 야, 이거 되게 간단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간단한 애구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대체제하고 보완제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예? 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있죠. B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고요. C 부동산 수요는 감소했대요. 이때 A와 B는 서로 무슨 관계고 A와 C는 서로 무슨 관계냐 이것 있죠. 예. 이게 이제 기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초 나올 때는 여기다가 가격이 몇 프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넣어주는 건데 그냥 내용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 뭐를 포인트로 알려드렸냐면 이거예요. 대체제는 두 개의 재화 간의 양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요. 한쪽이 비싸면 비싼 애의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의 소비를 더 많이 늘려요. 근데 보완자라는 애들은 둘이 같이 결합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는 소비의 움직임이 같아요.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구별할 때는요. 여기 가격 상승이죠. 얘가 가격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법칙 배웠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감소할 때 같이 감소하는 애 있죠. 그럼 얘네들은 보완제죠. 얘가 줄을 때 같이 줄었으니까. 얘는 줄어든 대신에 늘어나는 애 있죠. 얘는 대체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들이 대입이 안 되면 이 가격 밑에다가 요 양의 변 하나 쓰는 거예요. 쓰고 바로 연결해 보면 바로 구별이 되죠. 식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94페이지 있죠. 94페이지에 가시면 23번 문제 있죠. 23번. 자, 거기 몇 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A가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B는 수요가 증가하고 C는 수요가 감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A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A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수요는. A가 가격이 상승하면 A 부동산의 수요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같이 감소가 되는 애는 누구예요? C가 같이 감소했죠. 그렇잖아요. 같이 양의 움직임이 같이 감소로 나타나는 애들은 무슨 제와? 보완제.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은 무슨 제와? 대체제. 지금 이거잖아요. 칠판에 한 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준 거잖아요. 가격이 몇 프로가 상승할 때, 5%가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는 몇 프로가 증가하고 10%가 증가하고 C 부동산 수요는 5%가 감소했다고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넣어준 거고 포인트는 그냥 이거예요. 얘가 상승했을 때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했다는 것 있죠. 이거 가지고 대비를 할 때 가격을 가지고 대비하기 쉽지 않으시면 얘가 상승하면 A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보완제라는 것은 두 개가 같이 결합해야지만 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늘하고 실이 있어야 우리가 바느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요가 줄면 얘만 안 사는 게 아니라 얘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수요가 감소할 때 같이 감소하는 애 있죠. 같이 감소하는 애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걔가 보완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애가 있으면 그냥 대체제잖아요. 그냥 그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개념을 내가 정리할 수 있으면 이 애도 기출문제잖아요.
얘도. 그러면은 읽으면서 내가 답을 찾는다고요. 문제 안에서. 그러면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1분 안에 푸는 요령을 자꾸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100점을 맞자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빠른 시간 안에 탁탁탁 풀고 넘어가 줘야 민법까지 다 풀고 전체적으로 60점을 넘겨 맞을 거 아니에요. 시간 많이 뺏기면 곤란하다고요. 이거. 그냥 자꾸 이제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우리가 기초적인 용어 정도 이렇게 쭉 하다가 1월 달이 되면은 별도로 자료도 줘요. 복습하시라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날 배운 거 집에 가서 이렇게 복습하시면 돼요. 계속. 그리고 그 자료를 거의 끝날 때까지 줘요. 그냥 계속 복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에 가면 경기 변동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 변동.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경기 변동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시장론 좀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죠.